그래서 빨리 이 지금 저는 팬데믹이라고 하는 이 분위기 자체를 다 좀 업어치기 하듯이 유도해서 업어치기 하듯이 완전 바꿔야 된다. 그 일에 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개혁일보를 보고 있는 여러분들이 앞장서세요. 박해를 받으면 받으면서 그냥 가는 거예요. 감옥 가라면 가지 뭐. 그런 마인드가 좀 필요하다.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네, 다음 주제 뭐예요? 예, 다음 주제는 이제 이 코로나에 대한 주제가 있습니다. 첫 번째 기사는 조선일보 새해에도 코로나 블루. 이제 새해가 됐는데도 이제 코로나 우울증이 심각하다는 거죠. 그래서 특별히 이제 영유아기 또 노인분들 이런 분들에게도 코로나의 영향, 우울증 이제 집에 갇혀 있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많고 또한 이런 C 세대라고 있어요. 뭐야 이거? 기사에 보면은 이 코로나 시기에 영유아기를 보낸 유소년기를 보낸 아이들이죠. 코의 C군요. 예. 그래서 코비드 19 거기에 C 세대가 되는데 이 아이들이 이제 마스크가 익숙한 세대, 그리고 거리두기가 익숙한 세대, 그리고 집 밖에 잘 안 나가는 게 익숙한 세대. 그래서 이런 집콕이 익숙한 세대가 바로 이 C 세대라고 해요. 네. 그래서 이 아이들, 이 유소년기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어른들도 특히 고령자들도 이제 밖에 나갈 수가 없으니까 이 우울증이 점점점 심각해지고 있다라는 기사가 이렇게 나왔어요. 그래서 다음 기사도 좀 보시면. 네. C세대라는 게 많이 나오죠.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 임산부도 이제 임산부는 백신을 맞을 수가 없잖아요. 네. 그럼 임산부도 더 이제 고립되고 어디 나갈 수도 없고 방역 패스 때문에 이런 우울증이 상당히 심각한 상황으로 간다. 그런 이제 기사가 많이 나옵니다. 네. 그래서 우리가 좀 이런 사회 현상에 대해서 좀 제가 가져와 봤고요. 네. 다음 뉴스 또 더 보시면. 네. 이제 어른들도 사회적 고립이 심하다. 그래서 출근하고 일 끝난 이후에는 옛날 같으면 동료들이랑 만나기도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 만나지 못하고 또 심각한 게 노령층. 노령층을 보시면 사회적 고립도가 점점점 증가하고 있다는 거예요. 청년보다 2배나 더 외롭게. 그래서 고독사의 사례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. 네, 고독사 심각하죠. 네, 이런 문제가 우리나라에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아주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. 네. 그래서 이런 안타까운 사례를 보면서 또 이런 세대가 계속 이렇게 고립되다 보니까 또 어디로 가냐면 다음 기사 한번 보시겠어요? 네. 대부분 이제 온라인으로 가게 됩니다. 네. 고립돼 있으니까 뭘 하겠어요? 밖에 나가서 활동을 하지 못하죠. 유튜브 산매경? 그러니까 유튜브나 온라인으로 또 다 가게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 유튜브로 고령자의 유튜브 이용률이 엄청나게 증가하는 거예요. 보시면 60대 유튜브 이용자 83%. 우와. 수시로 봐. 옛날에는 이 유튜브 볼 줄도 모르셨죠. 그러죠. 불과 2, 3년 전에. 네. 근데 지금 저희 부모님도 그렇고 유튜브를 시청하는 비율이 엄청나게 늘어났다는 거예요. 그런 한편 더 나아가서 이 유튜브의 특징은 뭐냐면 보면 볼수록 더 그쪽으로만 파고드는 거예요. 그럼 이제 바깥으로 나가기가 더 어려워지는 거죠. 그래서 이게 사회적 문제에 심각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목사님 주변에도 이런 사례를 좀 실감하십니까? 실감. 그죠. 어른들뿐만 아니라 우리 젊은 세대들도 사람과의 만남과 모임이 줄어들기 시작하니까 심지어 교회까지도 모든 걸 비대면이라고 해가지고 언택트라고 해서 이 SNS로 하다 보니까 여기에 2년 동안 완전히 길이 들여진 거예요. 사람들이. 그래서 어쩌면은 저는 이게 국가가 우리 국민들을 좀 당근과 채찍으로 길들이기 하는 거 아니냐. 좀 그런 생각도 들고 결국 인간성을 더 단절시키고 사람과 사람이 교통하고 교제하는 데 오는 치료와 희락과 물론 뭐 안 좋은 것도 있겠죠. 사기를 친다든지 뭐 그런 것도 있지만 더 따뜻한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는 그것들을 좀 잃어가고 있는 거 아니냐. 우리가 제가 그런 생각들을 하게 돼요. 그래서 이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 그 부분이 모든 사람에게 지금 거의 우울증, 조울증 뭐 이런 고독사 이런 문제들을 많이 이제 발생을 시키고 있죠. 네. 이런 상황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회를 그냥 우리 일이 아니라고 멀리서 바라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무엇을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해야 될지 좀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. 네.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? 이런 코로나 블루에 대해서. 저는요, 우리가 헌법을 더 저는 중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. 헌법 안에서 권장하고 있는 것은 감염 예방법이
뭐를 이야기하고 있든지 간에 그거는 불완전한 법들을 지금 임시적으로 막 발의를 해서 균형도 없고 지금 뭐 혼란을 사회적으로 크게 일으키고 있어요.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더 헌법 정신으로 돌아가서 좀 지주 있고 좀 신조 있게 좀 밀고 나갔으면 하는 생각이 있고요. 심한 경우에는 반정부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. 개인적으로는. 그래서 이렇게 소외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약자들, 이런 약자들을 오히려 더 우리가 도와주는 쪽으로 힘을 쏟는데 사역을 펼쳐야 되고 그러려면 그들을 만나러 또 가야 되는 거예요. 그들을 이거 만나야 랜선에서 되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. 음. 그 랜선으로 무슨 뭐 도시락을 이거 쉽지 않거든요. 음. 그래서 그들에게 우리가 찾아가고 손을 잡고 기도도 해주고 음. 더 교회가 전국에 퍼져 있기 때문에 음. 실피추처럼 모세혈관처럼 퍼져 있으니까 이렇게 고독사하고 혼자 외롭고 맨날 유튜브만 보고 있는 어르신들, 우리 저번에도 연탄봉사 가니까 되게 좋아하더라고요. 막 귤도 한 박스 가져오고 음료수도 가고 막 먹으라 그러고 막 그 어머니들 아버지들 그 어르신들 마음은 그런 거야. 그래서 우리들이 이럴수록 그 불루를 치료해 줄 수 있는 싸매주고 약을 발라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더 해야 한다. 그런 생각을 합니다. 기독교인들이 앞장서야 한다. 또 그 일에는. 네. 예, 같이 여기에 우리가 함몰돼서는 안 되고 예배나 이런 것도 유튜브로 보기보다는 더 모이기에 힘쓰고 목사님이 안 모이려고 하면은 모이는 쪽으로 모이세요.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구역 예배도 그렇고 열심히 모여가지고 그렇게 마음에 멍이 생겨가고 있는 사람들 우리가 치료하는 쪽으로 빨리 사회 분위기를 바꿔 나가야 됩니다. 그래서 이 시세대들도 재교육해야 돼요. 제가 볼 때는 재교육해서 어린 아이들도 모이고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것이 원래 하나님이 정한 세상 이치다. 교육도 마찬가지고 만나서 해야 되는 거예요. 지금 대학생, 대학원생들이 학교 한 번 못 가고 지금 졸업했어요. 전문대는 이제 졸업입니다. 2년 동안. 그잖아요. 네. 거기에서 누릴 수 있는 아이디어들, 동아리 활동들, 학생과 학생들이 만나서 거기서 나오는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, 팀 사역들, 팀 과제들, 그러면서 교수님을 알아가고 여러 가지 그 경영 대회 이런 것들을 아무것도 못하고 끝난 거예요. 지금. 이거는 엄청난 국가적 손실이에요. 빈대 잡자고 초과 삼간을 태운 겁니다. 그래서 빨리 지금 저는 팬데믹이라고 하는 이 분위기 자체를 다 좀 업어치기 하듯이 유도해서 업어치기 하듯이 완전 바꿔야 된다. 그 일에 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개혁일보를 보고 있는 여러분들이 앞장서세요. 박해를 받으면 받으면서 그냥 가는 거예요. 감옥 가라면 가지 뭐. 그런 마인드가 좀 필요하다.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